우리 일랑이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메이-준 페이퍼 넘버 13 3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Find the coordinates of the stationary points on the curve 하고 y 함수식이 주어졌네요. 자, A번 문제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의 좌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자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자, 다시 한번 정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 dx분의 dy, y를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자면 dx분의 dy라는 것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의미하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가리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즉, 이 곡선의 최소값, 미니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죠. 즉, 그래프의 최대값, 맥시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미니멈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닌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죠. 자, 여기는 y는 x세제곱인데요. 자, y는 x세제곱에 자, 여기 0,0 같은 이런 점은 기울기는 0이지만 접선 기울기는 0이지만 이 점은 맥시멈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닌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point of inflection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죠.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dx분의 dy가 0인 점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다른 기출문제의 경우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를 찾고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point of inflection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해달라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내용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dx분의 dy가 0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두 번 미분을 해야 됩니다. dx분의 dy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 미분한 요 값이 미니멈인 경우는 값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플러스인 경우는 왠지 맥시멈일 것 같지만 미니멈 포인트의 값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 미분한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이때는 왠지 미니멈일 것 같지만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point of inflection의 경우는 dx제곱분의 d제곱 y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깊이 문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1학년들 자, 잘 맞출 수 있겠죠. 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잘 맞추시라고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해당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를 구하려고 하면 dx분의 dy를 먼저 구하고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될 텐데 자, 이 함수의 경우 어떤
미분 공식을 적용을 해야 할까요? 자, 이 함수는 2x 플러스 1 제곱이라는 자, 이 첫 번째 함수와 x-3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곱의 미분법을 쓴다라고 우리 배웠을 거예요. 자, 곱의 미분법. 자, y는 u라는 식과 v라는 식. 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식이 주어졌을 때 요것을 미분하는 방법은 자, u를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는 v를 미분해서 요것을 더해주는 자, 요렇게 미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곱의 미분법 적용해서 해당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1 제곱부터 미분해 볼게요. 요거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가고 여기는 1승이 되겠죠. 그 다음 2x 플러스 1을 미분한 이 값이 한 번 더 곱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3은 그대로 적어주세요. 이번에는 2x 플러스 1제곱이 그대로 x-3을 미분한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2x 플러스 1이 공통이네요. 공통 인수 2x 플러스 1로 묶어주고 자, 첫 번째는 공통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요 파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가로 x-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2x 플러스 1을 공통 인수를 하나 앞으로 빼주면 뒤에는 2x 플러스 1만 남을 거예요. 자, 4x에다가 2x 더하면 6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에다 1 더해서 마이너스 11이 될 겁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y-가 0인 점,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x는 6분의 11이 됩니다. 자, 코디네이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코디네이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좌표뿐만 아니라 y좌표까지 구해줘야 됩니다. 자, x 자리에 값을 대입해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0이 되죠. 0 곱하기니까 y값은 0이 될 겁니다. 자, x가 6분의 11일 때 x 자리에 6분의 11 자, 요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 경우는 마이너스 27분의 686 자,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답을 항상 보기 좋게 채점관들이 한 번에 딱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0 6분의 11, 마이너스 27분의 686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A번 문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3번의 B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B번 문제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좌표축 위에 스케치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단순히 그래프 모양만 맞게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축과의 인터셉트들을 반드시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터셉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점수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인터셉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감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터셉트 표시를 잘 해줘야 되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셉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x-인터셉트입니다. 자, x-인터셉트는 뭔가요?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죠. 그죠? 그리고 y-인터셉트는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y좌표. 자, 이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프 잘 그렸는데 인터셉트를 표시하지 않아서 감점을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경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확인해서 자, 이 부분에서 실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프 그리는 요령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의 형태,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편들, 인터셉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x 인터셉트, y 인터셉트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개형에 맞게 또 구해놓은 인터셉트들을 지나가도록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해당 문제의 경우는 3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2차 함수와 x-3이 곱해져서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의 모양은 크게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되는 두 가지 형태가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래프가 되냐 아니면 두 번째 그래프가 되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3차 항의 개수가 지금 4가 되죠. 여기가 2차 항 4x 제곱인데 여기에 있는 x와 곱해져서 3차 항의 개수가 4x 세제곱입니다.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반드시 오른쪽 끝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음수이면 이때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는 최고차 항 개수가 양수이므로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자, 이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지겠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셉트를 이제 찾아야 되겠네요. x 인터셉트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인터셉트는 y가 0일 때의 x 값이 되죠. y자리에 0 대입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일 때 x축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x축을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축과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x는 3일 때 x축과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3인 점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은 약간 x축과 만나는 그 모양, 형태가 좀 다른데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3인 경우는요. 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x축을 뚫고 지나갑니다. 반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은 자, 여기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x축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고 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방정식의 중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다. 즉 중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는 축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 x축에 접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과 x가 3인 점에서는 x축과 만나는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인터셉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인터셉트는 y축과 만나는 점이죠. 즉 x가 0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0을 넣어주면 2 곱하기 0 플러스 1제곱 x자리에 0 넣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이 곱해진 형태, 즉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x절편, y절편 다 구했네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프의 형태에 맞게 그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3, 이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은 x축과 접하게 잘 그려졌는지 확인하시고 y절편 마이너스 3인 거 확인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여러분 잘하셨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down the values of k. k 값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이 k는 어떤 k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방정식 이퀘이션이 오직 정확하게 하나의 솔루션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k 값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거든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the values. 자, 여기 s 붙었죠. 영어는 단수와 복수의 표현이 명확합니다. 만약에 k 값이 하나였다면 the value 혹은 a value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the values가 됐다는 것은 k의 값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k는 1 또는 3 이런 식으로 k 값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k가 범위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k 값이 그냥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정확하게 하나의 솔루션만을 가질 수 있는 k 값들을 지금부터 구해 볼 건데요. 왼쪽에 1번이란 식이 있고 오른쪽에 2번이란 식이 있습니다. 자,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y는 1번, y는 2번씩. 자, 요 두 개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상에 그렸을 때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자,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x 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이 하나의 솔루션만을 가진다는 것은 두 그래프가 오직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한 군데서 만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1번식에 해당되는 좌변에 있는 그래프는 이미 B번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2번에 해당되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K 값을 정해주면 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좌변의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죠. 자, 여기에 Y는 K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K라는 그래프는 상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X축에 평행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두 그래프는 오직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K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K 값을 조금 줄여 볼게요. 그 말은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K값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한 점, 두 점,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자, 이걸 조금 더 아래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세 군데에서 만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두 군데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다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범위는 지금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자, 이 지점은요. 좌표값이 마이너스 2분의 1,0인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위쪽 빗금의 경우는 K값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반면 이 아래쪽 빗금의 경우는 자, 이 지점의 좌표값이 아까 우리가 구했었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A번에서 구했었습니다. 그때 그 좌표값이 6분의 11, 마이너스 27분의 686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K는 이 Y값 아래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7분의 686, 이 점의 Y좌표보다 K값이 더 작아야 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는 0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7분의 686보다 작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3번 문제 풀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자, 이 3번 문제는 거의 매회 IGCSE 시험에 출제가 되는 다빈도 출제 유형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온전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1학년들 너무 고맙고요. 이지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들 안녕.